안철수 대표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예, 이제 물러나는데 네, 이 물러난 그것도 이 잘한 겁니까? 아니 시작부터 조금 살펴봐야 돼요. 네.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헛발질을 한 겁니다. 새 정치에 내놓을 게 없다 보니까 사실은 내 같으면 새 정치 뭐 이래저래 재밌는 걸 딱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는데 새 정치에 대해서 뚜렷이 딱 제시할 게 없으니까 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딱 걸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새 정치의 심볼, 상징이 된 데다가 양당 통합의 하나의 고리가 됐고 쉽게 말하면 이게 교리 1호가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예, 합당이 이루어진 거죠. 예. 예, 이걸 이제 마음대로 진행을 원한단 말이에요. 예. 이걸 철회하면 김한길 대표, 안철수 공동대표 둘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걸 철회하면? 예, 웃게 되잖아요. 사실은 새정치라는 것은 안철수 대표도 국회 대표실에서 얘기했다시피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닌데 이걸 왜 새정치의 아주 대표적인 고리로 대표적인 상징으로 만들었는지 나 참 거의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런데 어떻든 당 내에서 우선 내가 이 민주당을 남의 당 난 다 남의 당이니까 나 당 특별한 게 없어요. 새정치를 뭐 고리로 또 예. 내세울 게 어쨌든 민주당에서 예.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배제가 돼가 있던 세력이 친노계 아닙니까? 친노계는 통합에 전혀 관여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통합 과정에서 심지어 친노 종북은 따라오지 마라. 이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친노하고 종북하고 연결시켜서 과거처럼 폐족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이 친노가 강경파는 강경파인데 종북하고까지 연결을 시켜버리니까 우라통이 얼마나 터지겠어요. 근데 친노들이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호남 빼놓고 비호남에 있어서는 선거가 질판이고 자기들을 추종해 오던 소위 이 기초선거에 출마할 분들 전부 다 난리가 나 있거든요. 만약에 새누리당 기호 1번 가지고 빨간 잠바 입고 다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간 잠바 한 명입니다. 새누리당의 공천을 원래 희망했던 사람이든 아니든 그리고 민주당 새정치연합이든 새정치민주연합이든 다 무소속으로 나와. 전부 다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전부 다 어떤 잠바 있겠어요? 다 파란 잠바 있습니다. 이제는 다 파란 잠바. 빨간 잠바는 하나. 나머지는 다 파란 잠바. 아니 새누리당에서 공천 떨어지고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 빨간 잠바 입을 수 있죠, 뭐. 안 입죠. 표를 넣기 위해서 다 파란 잠바 입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머리를 좀 쓰십시오. 아 그래. 예, 다 원래 파란 게 또 보수 색깔이고 네. 옛날 한나라당 잠바 파란 거 많습니다. 네, 나만. 예, 집에 뭐 몇 개씩 다 있을 거예요. 정치 지망생들 다 파란 잠바 입고 다 다닌단 말이에요. 응? 그럼 표가 엄청나게 분산되겠죠. 뭐 구위에 할 것 없이 이건 지금 완전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상상하기 싫은. 지금 새누리당에서 네, 지금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들은 지금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공천 안 하기를 간절히 바랄 거예요. 그렇죠. 공천으로 계속 가기를 바랄 거예요. 함정을 파놓고 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김한길 두 공동대표가 이 함정에 잘 빠졌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완전히 빠졌다. 최소한 호남권 외에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네. 서울 지역의 구청장들만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민주당에 밀려있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60%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은 40%가 넘는데 민주당은 28%, 27% 이러다가 20% 미만으로 떨어진 최근에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5, 60대 예. 이상이 서울에 다 거의 대부분의 구가 5, 60대가 20, 30대 인구를 넘어갔더라고요. 예, 이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안철수 공동대표로서는 뭔가 후퇴할 퇴로가 있어야 되는데 회군할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난번에 쾌변하면서 그런 얘기했을 겁니다. 이건 박 대통령이 만들어줘야 된다. 새누리당이 만들어줘야 된다. 안철수의 퇴로? 예, 퇴로를 박 대통령이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줬죠, 결과적으로. 근데 박준우 정무수석이 가서 딱 해준 게 만들어준 거죠. 예, 퇴로를 조금 가는 위험한 단위를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튿날 아침에 네. 전격적으로 또 재검토를 결정을 했는데 이게 또 제가 보기에는 문제입니다. 이게 내일 발표되나요? 아니 누가 결정했느냐 말이에요. 재검토 결정까지 가게 된 건 네. 최고 위원 회의에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안철수 대표가 혼자 결정한 거죠. 그러면 그 당은 사당입니까? 사당입니까? 지금까지 무공천을 기조로 양당의 통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을 했는데 창당된 지 며칠 됐다고. 새정치연합 그거 합당할 때도 안철수 대표 혼자 한 겁니다. 최소한 이게 당원 50% 그리고 여론조사 50%로 재결정을 하겠다. 이러면 측근 몇 사람 아니면 또 주변에 몇 사람
수뇌부 몇 사람이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 아까 박준우, 방금 어제 박준우 정무수석이 단에 가서 청와대가 거절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내에서 공천을 하자 이런 주장이 본물 터져 나오고 한데 이건 당내 여론 생각보다 통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어떤 의견이 있겠느냐? 이래서 당내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그 듀 프로세스, 이 적정 절차, 민주 절차 이걸 나는 왜 아직 못하는지 세중시 하겠다면서 나는 그게 참 이번에도 염려가 돼요. 지난번 합당 과정에서 내가 그걸 아주 비판을 심하게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떻든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내일 이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내일 오전에 하죠. 예. 네, 떨리네요. 저 결과 어떻게 될 것 결과는 같습니까? 딱 그게죠. 변호사님 결과 두 근데 개인데 대부분 평론가들은 평론가들은 공천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러는데 공천 쪽으로 예. 그런데 무공천으로 갈 수도 있어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금 현재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무공천으로 갈 무공천을 관철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렇거든요. 네. 어느 쪽으로 가든 안철수 공동대표는 최소한 이번 선거에 패배했을 때 네. 책임론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겠죠. 네. 예, 최소한 당원의 그리고 민심의 확인을 받아서 우리가 무공천을 그대로 갔다. 패배는 나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책임론이 변호사님 완화되겠죠. 결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당심은 공천 쪽으로, 민심은 무공천 쪽으로. 왜 그런가 하면 나 이 민심 여론조사랑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당파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파 이 두 사람들만 응하도록 해라. 그러면 새누리당 지지는 새누리당의 비판적 지지를 한다라든지 새누리당을 적극 지지한다라든지 이런 사람은 국민이 아닙니까? 국민의 뜻을 받든다면 그거 제한을 두면 안 되죠. 새누리당에서 설령 역투표를 한다순 치더라도 그걸 막으면 안 되죠. 왜 하필이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나 무당파들 의견만 듣습니까? 난 그것도 잘못했다는 생각 들어요. 국민들 뜻을 받겠다면 그게 50%를 참작하겠다면 그러면 그건 제한을 두면 안 되겠죠. 그것도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떻든 민심은 그쪽으로 가겠죠. 왜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민심만 투표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일 아침 긴급 최고회의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지네요. 내일 오전에. 예, 근데 그쪽에 있는 그 분들은 오늘 아침에 내가 최재성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당연히 무공천에 관철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거든요. 아까 안철수 의원이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최고회의를 열어서 의논을 추임받은 형식이죠. 추인을 받은 거죠, 나중에. 예.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합당 과정도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그 대표가 두 분이 따로 측근과 의논을 해서 합당을 결정을 해놓고 다 추임받는 형식을 취했죠. 이번에도 추임받는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예? 일단 결심을 하고 그리고 결심은 아침 일찍 했기 때문에 이미 8시 좀 넘어서 그런 뉴스들이 속보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때 라디오를 할 때인데 이게 속보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무공천 가지고 국민 이렇게 지금 나 진짜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관심 있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뭐 광역도 아니고 어떻게 말이죠.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선거가 56일 남았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지금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지방 공약뿐 아니라 안보도 걱정이 되고 무인기로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러는데 지금 큰 공약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우선 당장요. 지방 공약 전부 다 돈 쓰는 공약들이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네. 근데 어제 그저께 우리 국가부채 총액 나왔죠. 3,800조가 넘는 우리 돈. 변호사님은 부채가 굉장히 걱정되죠. 나는 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면 4년 뒤에 후손들한테 우리의 죄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가면 4년 뒤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파산 지경이 된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나라를 경영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독재자밖에 없습니다. 망하는 회사 인수하는 놈 사기꾼이죠. 망하는 나라 인수하는 사람은 독재자밖에 없습니다. 누가 인수하겠어요? 제정신 가진 사람이 대통령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가거든요. 이건 박근혜 대통령도 감당 못합니다. 작년에 있는 부채가 얼마인데요? 공기업 부채 준다? 뭐가 줄이는데요?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를 못 갚는데 알짜 자산 팔아서 부채를 줄이라. 알짜 자산 팔면 그러면 남아있는 빚은 뭡니까? 갚을 자산이 하나도 없는 문짝으로 순수한 적자성 부채가 됩니다. 우리가 국가 부채, 공기업 부채에 있어서 핵심은 뭔가 하면요. 갚을 자산이 없는 부채가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갚을 자산이 있으면 괜찮죠.